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던진 헌법 84조 논쟁이 헌법학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민주당에게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헌법학계에 가장 지금 석학이라고 이야기하는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가 오늘 문화일보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논쟁 관련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잘 정리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허영 교수가 한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가 아니다라는 아주 이 제목 하에 오늘 아주 명백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소추의 재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 것은 사법 절차의 기초적인 상식이다.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 권한을 규정한 나라는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법치 선진국에서 형사 피고인은 공직선거 입후보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바로 우리 헌법 제정자들도 지금의 반법치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지도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헌법은 형사상 불소추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과 같은 반헌법적인 중범죄를 범한 때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소추를 허용한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 좁게 해석해 왔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한 있잖아요. 생존권이나 무슨 뭐 자유추구권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고. 그럼요. 반면 이렇게 주어지는 특정한 권한, 요거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허영 교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헌법 11조 1항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답니다. 근데 특권이란 거는 평등하지 않은 예외를 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에 특권이 몇 개 있죠. 국회의원에게 2개 있고 대통령에게 하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헌법 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아하.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 사회적 특권계급이라는 게 뭐겠어요? 특수계급이라는 게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계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특권을 확대 해석을 한다? 그럼 이건 사회적 특수계급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이 특권을 확대 해석한다는 건 지금 우리 헌법 11조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네. 그 얘기로 이제 허영 교수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이 재판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헌법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재판 중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은 상실한다. 그래서 헌법도 대통령 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했다. 헌법은 대통령의 보궐선거 규정에서 고리 시에 대통령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표기해 명백히 구별했다. 근데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렇습니다. 68조 2항이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대통령의 권리라고 하는 게요. 그 대통령의 유고시예요. 유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는 대통령 거기서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전에도 이제 이준석 뭐 할 때 거기 이제 당대표 권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고 네. 많은 그게 있었는데 무슨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무슨 사고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고사를 할 수도 있고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집행이 어렵거나 근데 이때 거리에는 지금 허영 교수가 문화일보 칼럼을 쓴 거를 보면은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에게는 권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자격상실이라는 걸 썼다는 자격 상실이다. 거예요. 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리에는 판결로 인한 그 저기도 포함된다라는 네.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관의 편향적 정치 이념이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악용하는 일이다. 만약 재판 지연으로 재판 중인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헌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가 존재 이유가 없다. 사법부에 다시 한번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이유다. 우리 지호님이 내가 글을 올리는 걸 봤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네.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가요? 재판이 그러니까요. 중단되는 건가요? 감독님, 제가 오늘 그 페북글 하나 쓴 거 좀 올려주실래요? 제가 저는 뭐 그 법률가는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소박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소추 개념에 재판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전에 진행되어 왔던 재판은 중단되어야 된다. 그 중단파의 논지가 뭐냐면은 이 헌법 84조를 만든 취지가, 입법 취지가 임기 보장, 대통령 임기 5년 있고요. 대통령 임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요걸 만들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살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통 살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되면 거의 법정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피고인인데 옥중 출마 되잖아요. 네. 이재명도 지난번에 옥중 출마. 만약에 작년 9월에 저기 뭐죠? 구속영장 유창훈이가 구속영장 내줬으면 옥중 출마 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옥중 결재, 옥중 당무 뭐. 그 옥중 출마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범이 구치소에 있다 풀려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죠 지금. 네. 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올린 글에 바로 이런 글입니다.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 재판을 질질 끌어서 선거 이후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생각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뭐 대통령 탄핵이나 등등을 통해서요.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합니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 국민들이 돌아가실 겁니다. 국민들에게 돌아가실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재명이 지금 저렇게 힘들어서 방탄하고 지금 뭐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 조항에 따르면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 이 재판의 유죄가 나오면 바로 이거는 이 고리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68조에 보면 대통령이 고려될 때는요 60일 이내에 당 후임자를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남은 임기만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라 새롭게 뭐 임기 5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권리 시에 이게 재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를요. 뭐 이런 그 규정이 다 있단 말이죠. 헌법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68조 2항 이거를 오늘 허영 교수가 처음으로 저도 여기까지는 좀 과문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이 논쟁은 거의 이걸로 끝나가는 분위기가 될 수도 맞아요. 있겠어요. 뭐 헌법학계에서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진아 교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아마 헌법 만드는 분들이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후보로 나서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이제 그 당내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걸러줘요, 후보를. 이런 사람이 후보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뭐 문재인, 이재명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뭐냐면 당원
주권주의 네. 뭐 이런 거 하면서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당원들 선거 이게 경선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분들이 너는 안 되겠다 안 보니까 너 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점점 경선으로 이게 모든 게 다 진행되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렇죠. 양준혁 양문석이나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네. 김준혁이나 김준혁. 이런 애들을 경선을 붙이니까 당선되는 거예요. 음. 만약에 전략공천이나 내부에 정리했다 그러면 얘들 공천 못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개딸 팬덤 같은 그런 그 비합리적이고 거의 뭐 사이비 종교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뭐가 된다. 이거는 정말 이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오늘 그 조금 막판에 그 좀 인용을 했습니다만 오죽하면 우리 며칠 전에 봤잖아요. 네. 김호중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정치 참여하고 선거 나가고. 참여하라. 어. 그게 아주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정말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 교수가 대통령직은 피고인의 도피처가 아니다. 네. 그 얘기랑 똑같은 저 취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바로 이런 지점들 지금 국회의원 108명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이 108명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 누구도 이런 방식의 이 논쟁에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만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식의 지금 이재명 문제 이걸 허무니까 오히려 지금 흔들리는 거는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정치적인 뭐 어떤 게 하지만 세상에 지금 점잠 빼고 가만히 있고 상황 때리가 맞기만 하고 이래 갖고 지금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상대방의 약점 이런 것들을 콕콕 찔러서 사실 정책 논쟁으로 만들고 그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감독님 아까 어젯밤에 올린 한동훈 위원장 세 번째 그 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그 뭐가 있냐면요. 그 이재명 또는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금 입장 표명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죠 지금. 예, 못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 스텝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그 이재명이 당선만 되면 다른 받아오던 재판 다 중단하고 이게 임기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논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기 보장, 대통령 그 직무 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근데 지들이 저 한동훈 위원장에서 2번 보세요. 맨날 뭐 입만 열면 탄핵 하잖아요. 그렇죠. 임기 단축 개헌하잖아요. 꼬이죠 꼬여버려요 이거.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이재명은 저 온갖 흉악한 범죄 다 저질렀는데도 그 재판 스탑 시키라고 하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아니, 탄핵이라는 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 사유가 되는 건데, 그 뭐 헌법이라든가 법률 몇 조 몇 항 위반했는지 그것도 얘기도 못하는 자들이 입만 열면 탄핵을 외치잖아요. 네.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꼬여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이 민주당 지도부가 한동훈 장관이 벌써 3연속 3일 저거를 띄우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실도 바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해주니까 결국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나 이런 것도 지금 논리적 어떤 이런 허점들이 보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접점이에요. 즉 네. 대통령과 한동훈의 접점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이 투톱이 사실상 어떤 공조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어떤 지금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줘야지만이 대통령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논쟁의 전면에 앞에 드러나 버리면 공격받아 버리잖아요. 딱 지원님 이야기했듯이 말해봐 그냥 너네들도 탄핵할 근거가 뭔데? 아니 그러면 뭐 대통령 지금 보장해줘야 된다면서 이렇게 지금 치고 들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허점들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지난주부터 이 판결 난 거 한마디도 말도 못합니다. 84조 문제에 대해서 일체 지금 참전을 못해요. 바로 그런 논리적인 허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조국이 내건 게 뭐예요? 3년은 너무 길다. 추미애가 육행시한 게 뭐예요? 탄핵이
이 답이다. 탄핵만 답이다 아니에요. 탄핵이 답이다. 그럼 재판은? 탄핵만 답이다 아니에요. 네. 그런 건데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들 논리하고는 다르게 또 특별 대우해 주자는 거예요. 재판은 하지 마. 재판은 그러니까. 하지 말고 탄핵은 해. 그러니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 한동훈 위원장이 던진 게요. 일석이조예요. 네. 겉으로는요. 첫 번째는 이재명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한편은 또 윤 대통령 방어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재명 공격과 윤석열 방어가 이 한 장의 카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단축하라, 그다음에 탄핵하겠다. 그러면 이재명은 재판하지 말고 보장해줘라.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죠. 재판이라는 건 지금 진행 중인 중대한 거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본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공범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중단하고 네. 대통령 탄핵은 진행해라.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이 논쟁을 보면서 지금 솔직히 뭐 일각에서 그러니까 친윤 뭐 그런 데에서 하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을 뭐 이렇게 좀 낙마시키고 또 이 정치권에 오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 저희가 여러분한테 뭐 속속들이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면 결국 우리 진영에 여러 가지 어떤 이 정말 이 대선 후보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오세훈도 있고 또 뭐 이 나경원도 있고 뭐 안철수도 있고 쭉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홍준표 시장도 좀 껴주세요. 홍 시장요? 저 싫어해서 껴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키워내서 파일을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 저쪽은 한 명 날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키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쟤는 안 돼. 하고 지금 억누르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 연일 그냥 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일 그냥 조져 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이성적인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규환이 같은 그 제대로 된 언론인하고 하기도 뭐한 자가 자기가 직접 확인한 정보도 아닌데 뭐 한동훈이 사석에서 뭐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택도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한동훈 저 싸가지 없다. 어떻게 너를 키워준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준 대통령에 대해 네가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이런 식으로 지지고 볶고 뭐 저 우리 진영 내에서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좀 더 크게 보십시다. 크게 보고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댓글에 뭐 전희옥 전 의원, 뭐 홍철 김분 뭐 이런 분들 많이. 근데 제가 이게 쭉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뭐 연일 하여튼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세훈 시장 뭐 비판하거나 뭐 저희가 다른 분들을 그렇게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 편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키워서 뭔가 어떤 이 나중에 정말 이 어떤 보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키워 나가야 돼요. 오히려 정말 이재명을 공격하고 조국을 공격하고 저쪽 진영을 흔들어 버리고 이런 쪽으로 사실 해야 되는 게 싸움의 기본인데 왜 우리 편을 자꾸 그렇게 비판해요? 정말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보수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인지 저는 그거조차도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요. 왜 공격해야 됩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한동훈이 미워요? 개인적으로 미운 거는 개인적으로 미우신 거고 아니면 정말 진영을 위해서 우리 어떤 정말 보수가 이 나라를 다시 어떤 주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옳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 정력을 저쪽을 이재명을 비판하는 데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그 좀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저희가 요번에 한동훈이 던진 이 84조 논쟁 피고인 대통령 이 논쟁이 그런 일석이조에 뭐가 있다. 네.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잠깐만 우리 내부에서는요. 접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지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잠깐만 차이점이 뭔지만 이렇게 거기는 막 그렇게 그냥 쌍심지 들이대고 그냥 현미경 갖고 보고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바로 이런 점들 84조 딱 집어서 논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공격하면서 저쪽 진영을 내부로 흔들어 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뭐 해야지 맨날 주구장창 그냥 한 사람만 그냥 조져대니 제가 볼 땐 참 쓸데없는데 그렇게 정력을 힘을 쓰지 마시라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